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답하는 테스트들을 함께 배워볼 수 있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이유가 왜 중요하냐, 이제 저는 알고 보면 같은 이야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요, 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 방면의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다르게 탁월해지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남과 달리 자신이 더 잘하는 분야를 찾아가면 됩니다. 자기가 타고난 기질과 천성에 맞는 곳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의 옷을 입고서는 탁월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 하는 이야기가 진정 행복해지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자기 인식입니다. 자기 인지라고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알아야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포브스에서 테스트 기사를 하나 발견했어요. 저번 시간에 공유했었는데 15개의 검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포브스에 되게 전문가들이 하나씩 조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설레었거든요. 그걸 다 내가 몰랐던 테스트도 있겠구나 했는데, 이 기사를 제가 지금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 기사를 보시면 이 기사였어요. 그래서 너의 강점과 약점을 잘 이해할 수 있는 15가지 해서 1번부터 2, 3, 4, 5, 6, 7, 15가지 있었거든요. 제가 되게 신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씩 체크해서 들어가 봤는데, 애석하게도 3가지를 빼고는 다 유료였어요. 그래서 이게 포브스의 좀 안 좋은 점이, 포브스는 상업화가 되게 많이 돼 있어가지고 홍보성 기사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 테스트도 이제 팔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큰 실망을 뒤로하고 어쨌든 이제 그 조사를 이 테스트를 공유하기로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는 MBTI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MBTI는 이 밑에 이제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데, 칼 융의 인지이론을 바탕으로 한 심리학 기반의 검사입니다. 궁금하신 분은 여기 이제 들어가시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 더 정확한 정보는 영문이고, 좀 신속하게 빨리 보시고 싶으신 분은 국문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혈액형 검사나 별자리 검사, 심심풀이 궁합 검사 이런 거랑은 좀 차원이 달라요. 어쨌든 과학적인 기반에 기초한 그런 조사라는 점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MBTI 검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대로 된 거는 자격증도 있을 정도로 많은데, 하지만 어쨌든 그런 찾아보시는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게 있고요. 한 15분 내에 결론까지 다 낼 수 있어요. 어쩌면 5분 동안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이제 MBTI는 그러니까 E냐 I냐, 여기 또 S냐 N이냐, F냐 T냐, P냐 J냐,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8개의 보기 중에 이 E와 I 중에 하나, S와 N 중에 하나, F와 T 중에 하나, J와 P 중에 하나를 자기가 선택을 하게 돼요. 이 설문조사를 하면, 설문조사가 아니라 테스트를 하면 이 중에 하나만 자기한테 해당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 경우의 수로 하면 총 16가지가 나와요. 저 같은 경우에는 INFJ라는 게 나왔고요.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쉽게 조사할 수 있게, 제가 원래는 이게 항목이 하나당 한 15개씩 있고 20개씩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만 해도 벌써 100문제 넘게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는 5, 8에 40개만 빠르게 풀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좀 빠르게 2배속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형, 이 중에 이제 몇 개인지 옆에 숫자를 체크하시면 돼요. 나는 말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풀린다. 그러면은 개수에 들어가는 거고요. 아니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난 새로운 친구와 금세 친해진다. 판단하시고요. 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다. 나는 혼자 오래 있는 것이 지루하다. 나는 사람들 모임에서 사회자나 회장 많은 일이 잦다. 선택하시면 돼요. 이 중에 몇 개인지 개수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사람들 모임에서 사회자나 회장을 맡고 싶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거를 선택하시는 게 아니고요. 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를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자기가 실제로 어떻게 해왔는지. 나 말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풀린다. 말하다 보면 스트레스 풀렸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말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풀리는지 과거를 돌아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체크를 합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참고로 E는 extrovert의 줄임말이에요. 외향성. 그 다음 I 볼게요. introvert의 줄임말인데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똑같이. 나는 상대방에게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주로 듣는다. 나는 혼자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야 충전이 되는 느낌이다. 중요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나 아주 친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한다. 나는 부끄러움을 탄다는 소리를 듣는다. 나는 사람들이 수다스럽게 떠드는 소리가 싫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개수.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 다음부터는 읽지 않을게요. 여러분 이 글 보시면서 제 블로그 글 남겨드릴 테니까 거기 가서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제 E와 I가 한 쌍인데 외향이냐 내향이냐. 그럼 예를 들어서 E는 4개인데 I가 2개 나왔어요. 그러면 본인은 E 성향인 거예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16개 조합 중에 E가 있는 게 총 8개거든요. 절반. 뭐 ESTP, ESFP, ENFP, ENTP 이런 식으로 E가 들어간 자기 성향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해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S냐 N이냐 해서 나 N이 나왔다. 그러면 EN 뭐뭐가 되는 거고, 또 F냐 T냐 해서 뭐 F가 나왔다. 그럼 ENF 뭐가 되는 거고, 마지막에 J냐 P냐 해서 뭐 J가 나왔다. 그럼 ENFJ인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16가지를 여기 올려놨잖아요. ENFJ를 보니까 언변능숙형이래요. 타인의 성장을 도모하고 협동하는 사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방법. 유형을 충분히 읽어보셔야 돼요. 충분히 읽어보시는데 네이버보다는 저는 이제 구글 검색을 추천을 드리고, 영어가 조금이라도 기초 영어는 하신다 이런 분들은 영문으로 된 거를 찾아보시면 자료가 훨씬 더 풍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네이버라는 그 플랫폼 자체가 워낙 광고하고 그 유입을 위해서 만들어진 블로그가 많다 보니까 실제로 MBTI는 뭐 해보지도 않고 잘 모르는 사람이 이게 키워드로 떠오르니까 어디서 그냥 자료 긁어가지고 올리고 그러거든요. 그럼 들어가 보면 MBTI라고 해서 들어가 보면 실제로는 전혀 믿을 수 없는 자료라든지 수박 겉핥기식의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 또는 영어로 된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시기를 더 추천을 드리고, 한글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제대로 된 자료 찾는데 그만큼 시간이 좀 더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쭉 살펴봅니다. 최소한 10개는 읽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중에 약간 뭐 별자리 풀이 하듯이 궁합풀이 하듯이 나온 글들도 있는데 그런 글보다는 좀 더 이제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그런 뉘앙스로 쓴 글을 더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읽어가는 과정에서 일단 많이 읽는 게 중요하거든요. 읽어가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하셔야 될 점은 16가지 중에 딱 하나로 하나에만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INFJ예요 지금은. 근데 가끔 ENFJ도 나와요. 왜냐면 저는 E와 I가 한쪽으로 굉장히 쏠렸다기보다는 어떨 땐 이고 어떨 땐 I고 이게 좀 반반? 명확하지 않은 타입이에요. 나머지 E냐 I냐를 뺀 나머지 이 경우의 수에서는 되게 분명해요. 거의 바뀐 적이 없는데 E냐 I냐는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ENFJ도 찾아보지만 INFJ가 제 MBTI지만 ENFJ도 함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게 점수가 좀 비슷하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뭐 4.3점이 나왔다거나 5.4점 나왔다거나 그러면 스스로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그 2순위에 해당하는 그런 유형도 함께 검색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세요. 그러면은
도서관 같은 데서도 특히 그 자료 찾아보실 추천드리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거는 제가 이제 책에서 본 거거든요. 책이 아무래도 더 깊이가 있고 믿을 수 있는 자료일 확률이 많죠. 저는 INFJ에 대해서 이런 자료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보시는 분 중에 INFJ가 있으시면 제가 자료 또 공유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대학교 때는 ENTJ였어요. 전혀 다른. 그러니까 계속 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뭘 할 수 있을까요? 이걸 가지고 나서 뭐 마음 공부하고 이런 거 좋지만 실제로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또 어떤 그 선택의 기로에 있었다면 판단하는 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거든요. 일단 앞에서 많이 읽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키워드들이 계속 생겨요. INFJ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성격, 그런 키워드들을 노트에 쫙 정리해 놓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16가지 유형, 요거는 제가 전문 서적에서 몰래 사진 찍은 건데요. 너무 퍼뜨리지 마시고요. 이런 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사진도 찍어놓고 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INFJ하고 ENFJ가 이제 탑2 그 유형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보세요. INFJ면은 잘 어울리는 것, 이제 뭐가 있냐면, 예측이 아닙니다, 여러분. INFJ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을 거야가 아니라, INFJ는 성격상, 캐릭터와 그 선호도상, 이런 일을 하면 잘 맞습니다라는 그런 확률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볼게요. INFJ는 종교교육 지도자, 순수 예술가, 사이코 드라마 치료자, 목사, 의사, 심리학자, 상담사, 언론 매체 전문가, 행정가, 마케팅 전문가, 이런 일이 잘 어울린대요. 왜냐? 그거는 그 자료를 쭉 찾아보셔야 이제 알 수 있어요. INFJ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내면이 풍부하다고 이제 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논리나 이성보다는 감정적인 어떤 그 통찰력을 통해서 남을 이해하고 뭐 이런 게 좀 특징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것도 종교교육 관련된 거, 예술 관련된 거, 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상담가, 또 그 소비자를 이해해야 하는 마케팅 전문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히 그런 어떤 예언을 넘어서 과학적 근거를 가지려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자기 유형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읽어보시고 키워드로 뽑아내셔야 돼요. 또 다른 특징인 ENFJ 볼게요. 되게 비슷하죠. 종교교육 지도자, 목사, 순수 예술가, 상담사, 거만사가 뭐죠? 눈 검사하는 사람인가요? 음악가나 작곡가, 예술가, 연예인, 치과 위생사, 도서관 안내원, 아동보육 종사자가 잘 어울린대요. 근데 이 신기하게도 여기에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되게 많아요. 처음엔 안 그랬거든요. 처음엔 삽질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게 내 길인 것 같고. 그래서 MBTI를 찾고 하면서 저 자기 인식, 또 저에 대한 발견이 상당히 이제 그런 지수가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길이 좀 보이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실제로 맞아요.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고, 여러분도 그러실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ENTJ, 제가 대학교 때 ENTJ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경영 컨설턴트, 변호사, 과학자, 은행원, 제가 지금 이제 가고자 하는 분야하고 완전 정반대거든요. 근데 저는 실제로 그때 이러한 것들을 좀 좇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발견이라는 것도 자기가 발견됐다고 끝이 아니라, 자기 발견이라는 것은 자기가 바뀌는 거를 계속 발견하는 거라는 사실을 또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여러 가지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과학적인 방법인 MBTI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 16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좀 많은 자료를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역사적인 위인이나 유명한 사람 중에 그 대표적인 이 유형의 사람들을 또 말해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또 자기를 되돌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실제로 저는 INFJ이지만 그 대표적인 사람들 보면 제가 되게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어떤 삶의 이정표로 삼기에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빠르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5개씩만 지금 질문했는데 이걸 해보고 여기에 뭔가 내가 더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만큼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더 찾아보시면 더 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대학교 부설 무슨 심리학센터나 이런 데 가시면 뭐 약간의 돈을 주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무튼 이쪽도 굉장히 그 이쪽 세계가 이쪽 바닥만의 그 깊이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빨리 소개를 해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게 여기서 어떤 그 실마리를 찾으신 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MBTI를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MBTI 자기 유형이 계속 바뀌기도 하고 그 안에서 또 자기 몰랐던 부분을 새로 발견하기도 해요. 저번에 제가 조하리의 창 말씀드렸잖아요. 자아 4개의 자아 중에 남도 알고 나도 아는 분야도 있고, 남은 모르지만 내가 아는 비밀스러운 영역도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나는 모르는데 남들이 아는 영역, 그 발견해야 되고, 하지만 진짜는 나도 모르고 남들도 모르는 영역이 있었잖아요. 미지의 영역. 그런 영역을 찾는 데 굉장히 MBTI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MBTI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VIA라는 조사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인지심리학을 이것도 바탕으로 해서 키워드로 나타내줘요. 더 우리 일상 속에서 그 생활하는 언어로 바꿔줘요. 예를 들면 저도 이 조사 이 지금 프로젝트 덕분에 이제 제가 알게 된 조사 중에 하나인데 다행히 무료더라고요. 영문이라는 거 빼놓고는 굉장히 괜찮은데 그 영문 제가 풀어드리면서 같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너는 그 사회관계 쪽에서 그게 강점이야. 아니면 너는 뭐 그런 뭐 유머 감각이 강점이야. 이렇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24가지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24가지를 나래비를 세워줘요. 너의 응답으로 봤을 때 1순위부터 24위까지의 그 속성을 나래비하면 이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한 5개 정도에 해당하는 특징은 저를 대변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재밌는 테스트였고요. 그걸 한번 함께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